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27일 미국 회담이 열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해서 조야에 대한민국 야당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야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강효상 의원님 모셔서 미국 방문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정말 맨날 모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이 이제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이나 국회에서는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요. 신의 한수 우리 인터뷰도 시청자님들을 하고, 인사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번 27일에 쏠린 회담에 큰 관심이 갑니다. 네. 미국 조야에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이제 퍼져 있는지, 또 미국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가게 된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장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는 그런 현실 판단,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미국을 갔습니다. 거기 교포 한 분이 그러던데, 정말 미국 정부에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보수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반영이 안 되면 그냥 워싱턴에서 그냥 드러누워서 그냥 뭐 거의 자결을 해라, 이런 강경한 그런 주문과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정말 그 이승만 박사가 고종의 밀명을 받고 미국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윌슨 자결주의가 발표됐을 때 우리 한국의 여러 사신들이 가서 미국에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결국 우리가 뜻을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때 미일 간의 카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결국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독립을 보장을 안 하고 일본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미국에 갔었습니다. 절박한 심정. 그 아미티즈나 코엔 이런 분도 과거에 윌슨 때 한국 사신이 온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하고도 비슷하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이 미북 정상회담, 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가 과연 과거 정말 구한말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워싱턴 가서 상당히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정말 미국 조야에서 이제 피로감, 불신, 이런 것이 아주 전문가들과 미국 의회에서 아주 팽배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행정부 관료라든지 공화당은 이제 같은 이제 당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지만, 민주당이나 혹은 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누구도, 심지어 백악관 참모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이제 차관복급이 이렇게 실무회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짜증만 내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지난번에 그 미국 정보관계기관들 수장들이 북한은 그 비핵화를 원치 않는다, 증거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개발하고 있다, 핵 개발을. 그런 보고서 올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주 짜증을 냈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다시 가야 되겠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까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 정보가 왜곡이 되고, 대통령은 그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자신의 그냥 뜻대로만 하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그냥 받아서 관철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실 2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 조야에서 그렇게 트럼프에 대한 그 불신, 뭐 여권이야 뭐 말씀하신 대로 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야당은 굉장히 팽배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 불신이라든가 예. 또 지금 이 걱정, 이게 팽배한데, 자유한국당이 전하는 얘기,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 어떻게 전해 들었습니까? 한 가지 이제 미국 의회가 달라진 것은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원은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도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대폭 양보를 하더라도 지금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패를 다 까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비핵화를 요구하고 주문했는지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보부터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에 그 국경 장벽도 상당히 그렇죠. 금액을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싱가포르 때처럼 트럼프가 무리한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 조야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였고, 민주당도 그렇게 분명히 제동을 걸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북한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갔더니 북한은 정말 이 독재국가도 그렇죠. 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권 인사들이 북한이 달라졌다, 뭐 북한을 믿어달라고 하니까 말로서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갖고 와라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뭐 앞으로 재선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쇼를 정말 이 소위 북미 뭐 리얼리티 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쇼를 계속 뭐 끌고 갈 겁니다. 아마 실패하고 뭐 대폭 양보해도 성공했다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우리 문재인 정부도 또 성공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미국 언론, 미국 의회, 미국 하원, 또 우리의 제대로 된 보수 언론, 또 신의 한수 이런 우리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것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요. 저희 자유한국당의 주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섣부른 종전선언은 안 되고, 왜냐하면 뭐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또 분명한 비핵화 신고, 사찰 검증 이게 다 와야 되고, 이런 저희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이나 공화당, 민주당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가 이게 자당 대통령이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저희 당 주장에 대해서 동의한다 뭐 이 정도였고, 전하겠다 이런 정도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뭐 저희 생각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무리한 전문가들을 무시한 탑다운 방식의 이런 그 예측 불허의 이런 협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오히려 저희 자유한국당보다 더 비판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더 비판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고 있는데, 27일 참 걱정됩니다. 스몰 딜, 빅 딜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이 뭐 민주주의 국가고 의회의 원칙을 다 존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와서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의회 때문에 안심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다행스럽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지금 공조를 잘 하고 또 여론을 잘 전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힘을 좀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 힘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한국의 보수나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 비건도 지금 폼페오하고 트럼프 사이에서 지금 샌드위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모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아마 지금 며칠 앞둔 지금 또 아마 모를 거예요. 트럼프 자신도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김정은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굉장히 이런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누란지기 위기의 이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 것을 읽고 비건이 하나의 이제 체제 보장 쪽으로 이제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때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는 어렵다. 대북 제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섣부른 그렇죠. 대북 제재. 또 유엔이 있고 미국 법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체제 보장 쪽으로 이제 종전선언이나 뭐 평화선언 비슷한 평화협정이 아닌 과거의 평화선언은 그 조명록과 올브라이트 그때 1997년도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런 비슷한 커뮤니케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도 아니고 그 평화협정도 아닌 그 이전 단계죠. 평화선언 비슷하게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도 저는 국무부에서 분명히 협상 카드의 하나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나 또 미국 전문가 내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다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전부 반대하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절대 안 된다 반대하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문재인 정부가 던져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대북 제재 이거 해줘라. 뭐 종전선언이나 체제 보장 뭐 이런 쪽으로 좀 어려우면 사실 그걸 북한이 더 원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죠. 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돈 들어오는 거는 그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아닙니까? 김정은의 신년사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가 막힌 게 뭐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쪽에서 결정할 문제지. 그렇죠. 저쪽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박광자씨 사건이나 여러 가지 바이올레이션을 천안함 폭침도 사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건데 자기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뭐 조건 없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찌 됐거나 이제 그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대신에 저희 자유한국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대북 경협도 절차와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천안함 문제나 박광자씨 사건에 대해서 사과받아야죠. 사과하고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신변 안전 모든 그런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됐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재산 보장 문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유엔이나 지금 미국도 걱정하는 것이 캐시가 들어가는 현금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물을 그럼 어떻게 줄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전문가들이나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뭔가 그 영변이나 뭐 풍계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명확한 신고, 사찰, 검증에 동의를 해야 이게 믿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아무런 그냥 말뿐인 약속만 갖고 그런 체제 보장 카드나 혹은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버렸을 경우에 이 이제 대한민국 이 안보와 이건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디로 흘러갈 거냐. 정말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이 북한의 비핵화는요, 저는 솔직히 물 건너갔다는 그런 느낌을 참 비통한 심정으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미 이제 벌써 몇 년 동안 이미 북한의 핵 보유는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거고 또 재선되면 앞으로 6년을 더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파키스탄
핵 보유국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남한은 그냥 핵 인질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솔직히 그 지난번 뭐 오바마 때도 그랬다 하고 트럼프 때도 사실 검토가 됐던 건데 북핵의 그 시설에 대해서 국지 타격도 미국이 검토했거든요. 그 서지컬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타격을 하는데 그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장사포로 이제 남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저희가 홍준표 대표 때 미국 CIA를 방문했습니다. 본부를 방문한 것은 한국 정치인이 방문한 것은 거의 처음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요. 그때 저희가 자세히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장사포를 쏘면요. 하루에 약 한 5, 6만 명의 수도권에서 사상자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남한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도 안 되고 북한은 비핵화도 안 하겠다. 그럼 그냥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우리는 그냥 핵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퍼줘야 되네. 계속 퍼주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대안이 전술핵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어떤 타격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남한도 핵을 미군의 전술핵, 우리 독자 핵 무장이 아니고 미군의 전술핵을 과거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하자라는 대안을 내놨는데 지금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갈 거냐? 정말 걱정이 잠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진짜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정답이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그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미국 조야의 상황을 알리고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 또 이제 이번에 뭐 저희 전당대회 때 공교로인지 뭐 의도적인지 하여튼 또 이 하노이 또 북핵 쇼가 또 이루어지면 저희는 뭐 거의 뉴스에서 묻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평화를 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 정권의 추동력은 계속 이어질 거고 또 지금 온갖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기성 언론들이 제대로 안 써주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 때 되면 또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또 3차, 4차 정상회담 얘기했잖아요. 또 북핵 쇼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이제 뭐 평화 체제로 가자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뭐 연방제 얘기 나오고 통일 얘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북한은 핵을 그대로 보유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IDA라고 미국 그 국방연구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대북 접근,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이제 새로운 조류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방식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방식이 제일 첫째 그 특징이 돈으로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미티지 그 국무부 전 부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렇게 그 유혹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돈 많이 들죠. 미국 돈 많이 들죠. 한국 방해하느라고 돈 많이 들죠. 저희 미사일 안 쏠게요. 뭐 핵 우리 좀 이렇게 할게요.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뭐하러 저기 한국 방위에 돈 그렇게 많이 들입니까? 이렇게 트럼프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설득.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 거죠. 트럼프의 약점 이런 것을 북한은 이미 다 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의 양보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에 기반한 협상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세적인 흐름인데 반기득권 또 그 불평등 심화에 대한 굉장히 그 영어로 뭐 어브노멀이라고 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기성 전문가를 불신하고 굉장히 돌출적이고 비정상적인 이러한 협상 방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북 협상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바로 잡힐 수 있게끔 더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가되는 사항들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는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노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미국 의회가 하원이 민주당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 그리고 저희 또 자유한국당이 살아있다. 저희가 이번에 나 대표와 함께 그렇게 간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 정말 그 구한말 때부터 한미 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도 하나의 그 한 역사의 한 페이지 2차 미국 정상 앞두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것이 저는 어느 정도 정말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미국 하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합의를 하더라도 저희가 하나하나 견제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수뿐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야당이다 보고 또 여권은 계속 북한을 또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러나 견제 세력이 있다는 거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미국 방문 정말 중요했고요. 일정 부분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또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커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